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계엄의 중요한 계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발본색원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그거는 뭐 다툼이 없죠.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인데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계엄 발동하자마자 2분 만에 선관위 세 군데 다 갔다. 이거는 국회는 1시간보다 먼저 갔거든요. 이 말은 이미 선관위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냥 딱 하자마자 2분 만에는 불가능합니다. 준비 안 하고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긴급 출동도 10분 이상 걸린다는데 2분 만에 들어갔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298명보다 선관위 300명이 갔다. 이것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이거는 이거 한번 해보자. 이 목적이 계엄의 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도.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관위가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다 판사입니다. 이것도 웃기죠? 이 황당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 지원장이나 판사들이 지방의 선관위원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뭐 수사하겠다면 영장을 해줄까요? 자기가 판사인데 영장이 안 나오는 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엄이나 비상한 수단이 아니고는 영장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웃기는 게 선거 소송하죠. 선거 소송하면 피고가 선관위인데 근데 재판하는 게 판사야. 그럼 판사가 선관위원장 하는데 판사가 재판하면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한 거 똑같죠?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이거 뜯어곤치 됩니다. 왜 판사가 비상건으로 겸직만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제대로 선관위원장이 헌법기관을 중요하면 제대로 전문가 상건으로 둬야지 어떻게 그냥 대법관들이 바쁜데 겸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선관위원장은요, 대법관의 전화배치로 재판까지 합니다. 이것도 웃기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데 재판까지 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가 전화배치로 가면 자기가 재판하면서 자기가 선관위원장이야. 그럼 바쁘면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도장만 맡겨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도장만 맡겨놓는다니까? 제가 직접 후배 판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볼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 수사는 안 된다. 판사가 겸직한다. 그리고 그래서 비상한 방법으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엄 선포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또 더 확실한 게요. 계엄 선포하는 날 누구하고 회담을 했습니까? 바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하면 최근에 총선 부정, 선거 부정으로 곤욕을 치른 이런 게 나라 아닙니까? 총선 부정.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순간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크게 발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황당한 게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세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인데 개표 시스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로또 복권 복권위원 할 때 복권도 인터넷 이게 다 전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 걸 쓰느냐. 근데 우리나라인데 투표 개표기 있잖아. 개표 시스템. 뭐 전자 시스템 포함해서 우리나라 개표기. 우리나라인데 개표기를 사용한 나라가 전부 다 부정선거로 다 확정된 이것도 우연치고는 황당하죠.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그 다음에 콩고, 루마니아까지 부정선거 확정되었는데 전부 한국산 투표 시스템이다. 이것만 봐도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개표하면 물론 후진 국가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개표기가 조작이 용이하니까 이걸 사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루마니아까지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개표기. 이런 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네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근데 이거는 신문 보도니까 단독인데 기사가요.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기사가 근데 보도가 됐는데요. 뭐냐, 주간조선입니다. 주간조선에게 믿을 수 있죠. 오늘 12월 9일자 단독. 12월 9일자 단독. 주간조선 보도인데 기사입니다. 여기 이런 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 방문 후에 부정선거 수사가 가능하게끔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이게 기사는 어제 단독인데요. 근데 이거 내용은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방첩사령부를 이제 비공개 방문했거든요. 방첩사령부가 이제 기무사잖아요. 여기에 대통령령은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사이버 테러, 방첩사의 업무 중에 포괄적으로 그냥 사이버 테러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결국 사이버 테러잖아요. 북한의 해킹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 조작 이게 다 사이버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게 없었어요, 시행령에. 근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게 방첩사령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꿨다. 작년에 이런 이제 보도가 주간조선 단독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미 작년부터 이게 부정선거 방첩사령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미 바꿨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이게 부정선거가 났던 나라죠. 만나고 나서 이게 직후 발동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성 개표기 쓴 이게 여러 나라가 부정선거로 전부 이게 당선 무효나 다게 판명이 났다. 이러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또 우리 국정원에서 이제 5% 정도 이게 선관위 서버를 이게 그때 왜 우리 해커 침투로 이게 검증을 해봤잖아요. 근데 완전히 구멍이 숭숭숭 구멍이 다 뚫려 있었더라. 마음대로 이게 이쪽 저쪽 뭐게 투표 조작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돼 있더라. 이런 게 국정원의 보고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해커들이 침투한 이런 게 흔적 1년에 뭐 해커 공격이 몇만에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관위 시스템이 일반망하고 이게 선거망이 분리도 안 될 정도로 한마디로 이게 개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이제 뭐 소쿠리 선거 옛날 봤지만 아무런 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직원들에게 자녀들 뭐 부정 채용해가지고 온갖 자기들끼리 이권 챙기기만 하지 제대로 이게 시스템에 대해서 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왜? 위원장부터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선관위가 뭐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망이 잘못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북한이나 또는 다른 외부 세력에서 부정 조작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충분한 의혹을 가질 만합니다.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이재명이도요. 옛날에 문재인이하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요. 이재명이도 이게 부정선거 주장했더라고.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재명 부정선거 치면 이재명이도 이게 부정선거 주장했더라고요. 부정선거를 믿는 데서 이게 무조건 뭐 그거 유튜브만 봐서 황당무계하다. 요즘 이게 이 선진 대명천지의 부정선거 어디냐? 그럼 이게 미국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하겠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자기가 졌다고 저걸 바이든 수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트럼프가 하면 괜찮고 윤 대통령이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부정선거론자로서 이게 무조건 있었다. 제가 단정은 저는 모른다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충분한 의혹을 살만하고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시스템이 개판인 거는 맞잖아요. 소쿠리 뭐 선거도 이게 맞고요. 북한의 해킹이나 국정원의 망 테스트에 다 뚫린 것도 맞잖아요. 물론 선관위 직원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부선거 안 했다 치더라도 외부 세력에서 조작될 수도 있잖아. 선관위 직원도 모르게. 그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을 한번 이게 제대로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보겠다. 그렇게 긴급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대표들에게 통합선거의 명분을 확보해서 왜 사전투표를 말도 안 돼. 전국 어디나 하니까. 특히 좌파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이번에 신영대 의원 핸드폰 100대 가지고 여론조작한 게 좌파입니다. 우리 우파들은 상상을 못해. 근데 좌파들은 사전선거 때 막 그냥 조직적으로 다 어느 지역에 데리고 가서 돈 주고 이게 다 투표시키도 그런 짓 한단 말이야. 밥만 먹고 나면 이게 불법 선거운동, 이게 머리에 있는 게 이게 좌파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근데 의혹이 겹치고 아마 이게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국정원이나 방첩사나 이미. 그러니까 1년 전에 시행령까지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 우리 개표기가 사용된 이걸 봤을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대통령이 더 순수한 마음이란 게 뭐냐?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 0.73. 그럼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부정선거 좀 있었으면 어때? 내만 당선되면 됐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걸 이게 반드시 뜯어서 확고하게 망을 제대로 이게 투표 시스템을 이게 완전 뜯어곤치가 바로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자손 대대로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부정선거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숫자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민경욱 의원 전부 이게 막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완전히 조롱하고 이렇게 놀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재판을 이게 엄청나게 오래 끌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게 엄청나게 아니 몇 년도 선거를 갖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 이게 개표됐냐. 너무 지연돼 버렸어요. 재판도. 근데 이렇게 재판을 오랫동안 이게 끌 이유도 없죠. 선거 소송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1, 2주 안에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왜 까마되니까 제대로 이제 전산망하고 수개표 일일이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그 지역에. 근데 이걸 몇 년씩 끌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판결문만 이거 저는 팩트니까 판결문만 보고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판결문만. 원래 이제 민경욱 이분이 할 때 민주당이 정일영 후보거든요. 정일영. 이분이 52,678표. 그 다음에 민경욱이가 50,064표. 지금 이게 한 2,600표 정도 차이 났잖아요. 아슬아슬합니다. 2,600표 차. 근데 이걸 갖다가 몇 년 끌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제대로 검증해서 재검표를 해본 거예요. 근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279표가 뒤집어진 거예요. 279표입니다. 27표도 아니고 2표도 아니고 279표가 민경욱의 표가 정일영한테 간 겁니다. 이게 선거 관리입니까? 이게 투개표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살릴 때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정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전자로 막 살리고 사람이 막 개표 검증하고 솔직히 그랬는데 279표가 차이 난다? 이게 사람에서 차이 났을까요? 아니면 이게 사전투표 전자에서 이게 차이 났을까요? 사람이 279표가 차이 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방송에 이해창 총재하고 노무현하고 이게 붙을 때 이해창 총재가 그걸 부정 개표 잘못됐다고 이게 선거 소송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재검표를 했어요. 구로구에 제가 책임자로 들어갔어요. 그때 신한국당인가 당의 책임자로. 제가 변호사니까 당의 고문 변호사. 가보니까요. 차이가 안 나요. 그때 차이가 안 나.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10표 미만 몇 표 차이 났을 거예요. 구로구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면 이상하지. 차이가 나면. 근데 와, 민경욱 279표. 이게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건 믿으시겠죠. 대법원 판결이 279표면요. 한 지역구에, 그러면 이게 100개 지역구면요. 27,900표, 200개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몇백 표 차로, 몇십 표 차로 차이 난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황당한 게 관리 아닙니까? 뭐 어떻게 투개표를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사람이 검증하는데 279표가 차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사전투표에서 뭐 어떻게 차이 났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 말은 이게 그 대통령이 그 방첩사령부의 그 수사권을 미리 1년 전부터 주고, 그 다음에 이거 6개 이상 나라가 한국 개표기 부정선거로 크게 문제된 나라고, 그날도 이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이게 1시간 빨리 마치고 선관위부터 이게 쳤다. 이 말은 이게 뭔가 결정적인 여러 개 보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스탄에도 우리 개표기 있으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게 방법을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을까, 대통령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국정원 보고 이게 키르기스탄 방법이 일치하네? 이렇게 순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선관위 치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그러면 적법하게 지휘하지. 이런데 아까 좀 말했잖아요. 판사들이 다 선관위원장인데 영장도 안 나오고요. 대통령이 뭐 하라 한다고 이게 요즘 됩니까, 검찰? 영장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거 없이. 따라서 이게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건 이게 비상한 수단이 아니고 방법은 없다.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양정철이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옛날 의혹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부터 그 옛날 총선, 이번 총선, 그 다음에 그 대선까지 한번 이게 그 뿌리 뽑아 검증해보자. 이런 데 의도였다는 걸 분명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이게 계속 대통령실의 그 정확한 이게 보도는 안 납니다. 뭐 일부 이게 유튜브 이야기는 다 믿을 수 없어요. 유튜브 이야기는 이게 믿을 수 없는데요. 근데 뭐 저도 그게 아는 이제 직원들도 많잖아요. 뭔가 이게 그 확보했다는 말은 계속 이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3시간 동안 이게 놀고 있지 않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게 뭐 CCTV로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서버 다 이게 그 비인가 USB로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거 확보했는데 뭐 포렌식 중이다는 말도 있고요. 뭔가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 흘러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이게 잘 몰라요. 그 이상 제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 이거 저도 이게 음모론자가 되는데, 하여튼 3시간 동안 이게 치고 들어가고 IT 전문가 대령들 또는 이게 한 47명 그날 이게 놀고 있을 리는 없다. 왜? 비인가 USB도 이게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 이게 검증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만 이게 여러 의혹, 대통령이 그 의혹을 가진 건 분명한데요. 그 결과는 지켜보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이번 계엄의 의도하고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이게 분명, 법적으로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계엄 의도가 주된 의도가 이게 뭐 완전히 입법부, 사법부 다 장악해가 뭐 내라니까 이게 내 정권을 뭐 5년 연장해서 다 10년 하고 20년 하고 이런 게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법부 장악은 말도 안 되고요. 언론사도 안 보냈습니다. 언론사 장악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국회도 장악하려고 안 했잖아요. 어떻게 200몇 명과 무슨 장악을 해요? 장악은 안 되죠. 다만 이게 계엄 해제를 좀 늦출 필요는 있었겠지. 자료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료를 확보하려면. 따라서 이게 약간 계엄 해제를 늦추려는 의도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영구 장악이 됩니까? 200명과 어떻게 영구 체포하고 영구 장악합니까? 그 체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만 이게 대통령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왜? 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또 이게 검증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거는 제 말에 이게 부정선거 뿌리 뽑겠다는 여러 의혹, 이게 주된 거는 맞아요. 다만 그 사이 시간을 좀 계엄령 해제 벌려면 이게 국회도 조금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게 장악, 영구 장악이나 장악은 이게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국회 몇 명인데 몰려오면 200몇 명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왜 되느냐, 왜 중요하냐? 부정선거가 의혹이 넣으면 뭐 그게 대반전이고요. 대반전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그 대통령이 내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수사하는 게 이게 내란 목적이 됩니까? 내란 목적이라는 게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해가 이게 오히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내란이죠. 부정선거를 하는 게 내란이지.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건 이게 내란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범죄를 수사해보고 안 넣으면 할 수 없지 뭐. 안 넣으면 그만이지 뭐.
피해 본 거 없잖아요. 검증 한번 해보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두 쪽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 아는 분도 그래. 부인이 너무 믿으니까 남편은 안 믿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가정이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제대로 한번 비상수단으로 검증했다. 근데 발견 못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는 접읍시다. 제가 이게 확실하게 이래 시스템 개선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고 이게 혼란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없었으면 없다고 딱 발표하면. 근데 있었으면 뿌리 뽑아야죠. 제 말은 어떤 경우든 한 번 정도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나라에 지금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많잖아요. 오히려 좌파들도 많이 이재명이도 주장했다니까 부정선거.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이게 검증해서 없습니다 해도 나라가 이제 국론이 분열을 막는 거고요. 있으면 이게 당연히 뿌리 뽑아야죠. 이게 큰 범죄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내란의 의도가 아니다. 부정선거 수사의 의도니까. 이 점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의 의도, 계엄 의도가 제일 중요하잖아. 지금 내란 하면서 완전히 내란의 유령이 떠돌고 있잖아. 이걸 이게 반박하는 데는 저는 이게 부정선거 수사 의도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 결과는 뭔가 확보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보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 말은 이게 내란이 안 된다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이거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간조선의 단독 방첩사 1년 전부터 대통령이 준비한 거 이것만 봐도 이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과 면담 도중에 바로 한 거 이것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수많은 첩보보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해킹에 대한 사이버 테러 이런 방첩사의 여러 보고들 수많은 자료들 솔직히 말하면 기존에 쌓여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판사들이 선관위 현장을 겸직하고 그 다음에 검찰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번 대검증이 필요했다. 그 점에서 앞으로 이제 결과는요. 조금 포렌식이든 뭐든 1, 2주는 안 걸리겠습니까? 그 결과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그 결과는 다만 내란은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